네, 버킨헤이머 A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나클 900T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900T 같은 경우에 프레임과 퍼네이스 방식이 동시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처음에 분석하실 때는 가스 압력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세틸렌은 14에서 15 psi, 그리고 고온본을 사용하실 때에는 N2O 50에서 60 psi, 그리고 에어가 50에서 60 psi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스를 먼저 온을 시키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레귤레이터에 보면 아마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을 텐데요. 15 psi가 0.1 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네, 가스를 틀고 나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장비에 온을 시킵니다. 장비에 온을 시키고 나서 이니셜라이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되면 오른쪽 밑에 편에 보면 이제 통신 상태를 나타나 주는데요. 통신 상태가 잘 되면은 밑에 이제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 안 된다면 X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장비를 한번 껐다가 컴퓨터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되고요. 아이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콘 설명을 드리면 총 3가지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윈랩 32.4 AA는 실질적으로 분석하실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고요. AA 오프라인은 이제 분석 끝나고 나서 그 전에 있던 데이터를 불러올 때 아니면 보정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데이터 매니저는 이제 메소드랑 리절트를 백업할 때 사용하시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윈랩 32.4 AA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스테이터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비랑 컴퓨터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S10 오토 샘플가 달려 있고, 정상적일 때는 여기 회색 네모칸에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라도 하나 통신이 안 된다면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럴 때는 담당 엔지니어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아이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A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다이거나스틱 창이 뜨게 되고, 통신이 다 잘 된다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작업 공간인데요. 분석자도 오퍼레이션 마음대로 이제 뭐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뭐 검량 곡선, 그리고 피크, 그리고 결과, 그리고 프레임 컨트롤 창을 이제 배열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메소드 에디터고요. 메소드를 수정하거나 뭐 작성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샘플 인포메이션 파일은 이제 시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AA 특성상 이제 램프에 대한 셋업을 할 때는 램프 창, 램프 셋업 창을 누르시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내는 흑강도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그래픽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게 이제 결과창,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검량 곡선식을 나타내는 검량 곡선 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매뉴얼 어나리시스 컨트롤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프레임을 찍을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오토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임을 분석을 하실 때는 오토메이티드 어나리시스 컨트롤 창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전에 있던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프린트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린트를 다시 뽑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레임 컨트롤 창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각각 담당 엔지니어들이 워크스페이스를 짜놨을 거예요. 그래서 회색 창이 뜨게 되면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열고 각각의 워크스페이스에 맞게 창을 불러오시게 됩니다. 창을 불러오시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검량 곡선, 그리고 결과창, 수동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시는 분석창, 그리고 프레임 컨트롤 창, 그리고 샘플 인포메이션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프레임 컨트롤 창에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인터락이 걸리는 게 있는데, 인터락이 만약 걸린다면 빨간색 X 표시를 뜨게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하셨을 때 빨간색 X 표시일 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뭐에 대한 인터락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컨트롤 창에서 이제 얼라인 버너를 시행을 하시는데요.
900이나 8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버너 얼라인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200이나 400 시리즈에서는 수동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서 아마 얼라인 버너 창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메소드를 짜게 될 텐데요. 메소드 짜실 때는 파일에 New에 메소드를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 New 메소드라는 게 나오게 되고 엘리멘트, 원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구리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구리로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소 기호를 알면은 이렇게 CU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원소 기호 기억이 안 나시면 원소를 선택을 하시면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펙트로미터에서 엘리멘트가 구리, 그리고 파장은 324.75. 근데 모든 원소는 파장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목적 원소에 맞게 이제 파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로 뜨는 파장이 이제 대표 파장으로서 그냥 분석을 하시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팅 탭에서는 리드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스피드 3초고요. 리플리케이션은 반복 측정을 씁니다. 3번 반복해서 찍는다는 소리고, 그리고 각각의 램프는 원소 램프에 맞게 이게 램프가 있는데요. 그 커런트는 각각의 램프에 이제 커런트를 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거 그냥 use value entered in lamp setup window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샘플러 탭인데요. 샘플러 탭에서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구리, 포타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세틸렌 플로우랑 에어 플로우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각각 이제 원소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샘플러를 사용할 시에는 밑에 있는 오토 샘플러 탭에서 이제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워싱을 시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동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탭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캘리브레이션 탭입니다. 캘리브레이션 탭에서 이제 첫 번째 이퀴에이션 앤 유닛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검량성과 그리고 샘플에 대한 단위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ppm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퀴에이션 검량 곡선식인데요. 기본적으로 AA 같은 경우에는 난 리니어스로 제로 0점을 지나는 직선성이 아닌 검량 곡선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 4라는 숫자는 위에 있는 3은 이제 점수로 나타낼 때 최대 셋째 자리까지 점수로 나타낸다는 거고 밑에 있는 4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탠다드 컨센트레이션에서는 이제 각각 검량 곡선 용액에 대한 농도 및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네, 블랭크는 기본적으로 오토샘플 로케이션을 0번, 그리고 스탠다드는 1, 2, 3, 4. 그래서 포인트가 4개의 경우에는 4포인트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3포인트의 경우에는 3개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오토샘플 로케이션은 꼭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이제 컨센트레이션에 알고 있는 농도 1, 2, 3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에 이제 메소드 짜는 거는 끝났고요. 이제 메소드가 잘 짜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에디트의 체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가 잘 짜여졌다면 이렇게 메소드 이제 OK라고 뜨게 되고요. 메소드가 잘 안 짜여졌다면 영어로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제 엔지니어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서 메소드가 다 짜여졌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될 텐데요. 저장하실 때는 파일에 세이브의 메소드. 그래서 저는 이제 구리 테스트로 해서 이제 메소드 이름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테스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샘플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실 텐데요. 입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뷰에 샘플 인포메이션 파일. 그래서 디폴트 SID 이거를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똑같이 오토 샘플러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도 오토 샘플 로케이션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매뉴얼일 때 이제 4번까지가 아까 3번까지가 이제 검량 곡선을 넣었으니까 오토 샘플 로케이션은 5번부터 진행을 하겠죠. 5번, 6, 7, 8. 뭐 시료가 작을 때는 일일이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오토 샘플 로케이션을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컬럼 필이라는 이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컬럼 스타팅 로케이션이 이제 5번, 그리고 인크리먼트가 1, 그리고 샘플 넘버가 이제 30개면 1부터 해서 30개. OK 눌러주시면 시료 30개에 대한 번호가 입력이 되고요. 샘플 아이디는 샘플 입력하는 샘플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창입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그리고 넘버는 001번부터 해서 increment by 1, 그리고 1번부터 해서 30번.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샘플 1번부터 해서 30까지 기입이 되고요. 근데 만약 희석 배수를 넣으실 때는 오른쪽 편에 있는 알리큐어트 볼륨과 다일루트 볼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배를 희석하셨다 그럼 알리큐어트 볼륨에 1을 넣고 다일루트 볼륨에 10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번 시료 같은 경우는 100배 희석을 했다 그러면 1에 10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잘 없는데 만약 10,000배를 희석하셨다 그러면 3번에 0.1에 1000을 넣으시면 희석 배수가 10,000배까지는 꼭 해주고요. 그 이상 됐을 때는 일일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켜 볼 텐데요. 프레임을 켜실 때는 이제 인터락이 안 걸려 있으면 이제 프레임 컨트롤 창에서 ON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샘플 인포메이션 파일을 짜시고 나서 매뉴얼 어나리시스 컨트롤 창에 보면 밑에 리절트 데이터 셋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그날에 이제 분석하셨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만약 기입을 안 하셨다면 그날의 데이터는 다 날아가게 되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넣으실 때는 그날 날짜로 해서 원소 기호만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분석이 준비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